안녕하세요. 우리 공화당 동지 여러분, 보수 우파 국민 여러분, 우파 승리 TV입니다. 오늘은 매우 재미있는 일, 즐거운 일, 박수 칠 만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까지 재난지원금 신청이 98.9%를 했다고 합니다. 좌우를 가리지 않고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모든 국민이 했다고 합니다. 뭐가 좋냐고요? 뭐가 신나는 일이냐고요? 우리 대한민국 재난지원금 대상 가구 2171만 가구 중에 2147만 가구가 신청했습니다. 98.9%. 2171만 가구 중에 2147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습니다. 이 의미는 문재인이 좌파 우파를 가리지 않고 중도 국민을 가리지 않고 호소했던 적이 있죠. 재난지원금을 풀되 기부를 해달라. 나부터 기부한다. 그래서 저는 전 재산 기부하는 줄 알았더니 부부 두 사람이 60만 원 기부해놓고 모든 언론 뉴스에 이렇게 떠들어댔었죠. 그런데 문재인이나 박원순이 이쪽에 집행하는 인간들이 60%를 내심 기대하고 최하 30%는 기부할 것이다 예상하고 예측했었는데 실질적인 결과는 좌파들조차도 중도, 당연히 보수우파는 다 신청을 했겠죠. 기부할 일이 없죠. 이 정부에다가. 그런데 좌파들마저도 전부 신청을 했다는 겁니다. 98.9%. 어떤 수치인지 아시죠? 1.1%. 그러니까 1%만 신청을 하고 현재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이 신청 기간이 아직도 이틀이나 남았다는 겁니다. 6월 5일 밤 11시 반까지 신청할 수가 있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좌파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좌파의 결선력, 단결력도 다 필요 없습니다. 돈 앞에 필요 없었고 문재인이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놈들 참 의리 없고 치사한 인간들이에요.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지만 98.9%, 99%의 얘기는 1%만 안 했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빼놓고 측근의 몇 명 빼놓고는 전부 다 재난지원금을 타먹은 거예요. 그렇게 문재인이 얘기하고 하는데 문바들마저도 대깨문마저도 다 신청을 한 거죠. 전교조마저도 민노총마저도 다 신청을 한 거예요. 우리 보수우파 국민들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전부 똑같이 찾아먹은 거예요. 그렇게 문재인을 빨고 문재인을 지지하던 놈들이 자 1% 숫자 어떤 사람이겠어요? 신청하는지 몰랐던 국민 1% 되겠죠? 신청하는 거 알지만 주민센터까지 가서 갈 힘이 없어서 누워있는 환자들,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 또 인터넷에서 신청할 줄 몰라서 못한 분들, 자식들과 끊고서 절연돼가지고 신청을 해줄 사람도 없는 사람들, 교도소에 재소자로 있어서 도저히 신청할 수 없는 사람들, 원양 어선을 타고 멀리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 잡는 사람들, 전과자로서 도피하는 사람들,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들, 이러한 저러한 사유로 해도 이거 1% 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99%가 신청했다는 거는 온 국민이 무슨 일이 있어도 다 찾아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재인하고 그 몇 명 빼놓고는 모든 국민이 다 신청하는 거예요. 이 뜻은 문재인 정부에 그렇게 이념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이익에 왔다 갔다 하고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도 개념 없이 하고 있는 거죠. 통제된 언론, 사기치는 언론,
한 패거리의 언론들끼리 짜고서 친 고스톱이다. 그래서 저는 이 99%를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데 대해서 의미를 두고 있고, 문재인과 박원순, 이재명 등등은 배신감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여기다 하나 더. 조국이와 윤미향이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먹고 무조건 반일 감정을 들쑤셔대면서 반일을 외쳐대는 이 윤미향이조차도 신청하지 않았을까요? 조국이 윤미향이 청와대에 있는 직원들 한번 조사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신청 금액이 재난지원금을 14조 2448억을 책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무려 벌써 타간 놈이 13조 5158억, 95%가 벌써 탔어요. 이유? 전혀 될 게 없죠. 신청을 했지만 타가지 않았다? 기부할 것이다? 다 거짓말이죠. 99%의 국민이 신청했고, 신청해서 나는 그 금액을 기부할 거야. 그 중에 일부를. 반을 기부할 거야. 더 좀 거짓말이라는 뜻이에요. 그 전체 금액 중에 95%가 수령했기 때문에 1%를 제하고 따지면 4% 정도가 기부했다는 거예요. 자기 금액의 몇 푼 안 되는 거를. 너무 통쾌하지 않습니까? 문재인이가 제2의 근무기 운동이다. 최대 60%는 기부해 줄 것이다. 아무리 적어도 30%는 기부할 것이다. 최소 2조 원은 기부할 것이다. 했는데 몇 푼 안 했습니다. 그리고 2171만 가구 중에 2147만 가구가 신청해서 지금 24만 가구 정도가 신청을 안 했는데, 신청할지 안 할지 아직도 미정 상태죠. 여기서 남은 24만 가구가 1인 가구 다 포함해서 세대주로 묶습니다. 6인 가족인데 2명은 나가 있고 분리 세대입니다. 그걸 다 포함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120만 가구예요. 120만 명, 즉 120만 가구죠. 이 사람들 중에서도 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부를. 준공무원, 각 공사례 등을 포함하면 300만 명이 이쪽 일을 종사해요. 정부가 하나 산하에서. 이 300만 중에 좀 폭을 넓혀보면 10분의 1조차도 기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마치 다 할 것처럼 하는데. 이 공무원도 우리가 깰 수가 있어요. 그 앞장서던 경찰들, 검찰들, 그 측근에 있는 모든 좌파들의 종사자들이 기부를 안 하고 다 찾아먹었다는 거, 우리가 치고 들어가서 깰 틈새가 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이틀이나 시간이 더 남았어요. 신청 시간이. 참 통쾌한 일입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문제는 끌어내릴 수 있습니다. 또 이 기쁜 소식이 하나 더 해가지고 어처구니없는 소식. 우리 탈북 국민, 세터민 국민들, 우리 북에서 탈출해 나온 우리 동포들이 우리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늘 하는 거 아시죠? 북한에다가 자기 사비를 들여서 아니면 후원을 받아서 북한에다가 대한민국에 잘 사는 실정, 그리고 북한의 잘못된 거 씹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다, 이런 거를 갖다가 풍선에 매달아서 전단을 북한 지역에다가 바람 잘 부는 날 살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주 북한에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북한 사회를 흔들어 놓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어저께 김정은의 동생, 북한 이 주적의 2인자 김여정이가 우리한테 겁박을 했죠. 협박질을 했죠.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문재인 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말자 바로 통일부에서 4시간 만에 반응을 보입니다. 북한에
살포하는 삐라나 전단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겠다. 벌써 그러한 법안을 준비해오고 있다. 주적을 상대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전단을 뿌리는 거를 갖다 얘기를 주적인 김여정이가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마라. 우리의 자유실상을 북한에 알리는 게 당연한 도리 아니냐. 이게 전술이고 전략이고 우리의 입장인데 거꾸로 북한의 지시에 따라 전단을 뿌리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송을 찍는 이 순간에는 그렇게 뿌리는 사람들을 엄벌에 처단하겠다는 것까지 발표를 했어요. 청와대에서. 나라 꼴이 개판이죠. 문재인 마음대로고 좌파들 마음대로고 법도 상식도 없습니다. 여기에 또 좋은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희망적인 얘기. 그동안 조국의 딸 조민희의 인턴 증명서, 로펌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줬던 최강욱이 아시죠? 열린민주당 대표로 들어가고 비례대표로 당선된 최강욱이가 어저께 조국이 관련 재판에서 이런 증언을 했답니다. 최강욱이는 그동안 조국의 딸 조민이 자기 로펌에서 인턴을 했고 2차례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2번 다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왔다고 증언을 해왔어요. 이거 위증죄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최강욱이가 드디어 재판정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조국이 딸한테 자기는 인턴 증명서를 주지 않았다. 거기 와서 뭐 이렇게 잠시 머물다가 갔다는 뭐 그런 확인서만 발급해줬다. 그렇고 또 그 중에 2번 중에 자기는 한 번만 확인서를 해줬고 2번째는 모른다. 조국이에 대해서 발뺌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국회의원이 됐고 더 이상 조국이 끌고 나가다가는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조국이 자르기가 시작된 것 같아요. 아주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문재인이나 이걸 다 떠나서 우리 공화당, 남아있는 유일한 보수 야당, 보수 우파 정당, 우리 공화당과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 주시는 국민들의 그 단결력과 결집력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고 큰 힘을 만들 수 있습니다. 시기가 임박해 옵니다. 우리 공화당이 마지막 남은 우파고 마지막 남은 강한 야당인 걸 알기에 비록 원외 정당일지라도 문재인 정권과 보수 파리들은 우리 공화당을 다른 곳으로 점점 끌고 다니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서 우리 공화당 자강, 우리 공화당이 조직화되고 커지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사례가 원외 정당이 되자마자 발생되는 게 뭐죠? 내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조원진 대표의 1심 공판 아니겠습니까? 내일 벌어지는 1심 공판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상식도 맞지 않고 상황도 맞지 않아요. 하지만 문재인은 이 종북 정권은 우리 공화당과 조원진 대표를 두려워하고 강한 우리 공화당원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일 재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흔히 집행유예 내지는 벌금형이 때리는 게 집시법 위반인데 기자회견을 집시법으로 호도하고 끌어나가서 올갈매 씌우고 경찰 조사하고 검찰 기소를 하고 재판까지 끌고 가는 이놈들이 내일 무슨 일을 벌일지 모릅니다. 저는 예측이 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부탁드리는 게 내일 무조건 6월 5일 금요일 13시 서울지방법원 앞 집회에 무조건 참석하셔야 합니다. 지방에 부울경 이렇게 먼 동지들은 말고 오후 1시니까 참여하기도 쉬워요. 서울 수도권 뭐 대전 충청권까지 동지들은 다 오셔야 돼요. 그동안 재판이 없다, 집회가 없다, 뭐 안 하느냐, 부정선거 안 나가느냐 늘 말씀했던 동지들, 우리 공화당 죽었냐 아무것도 안 했던 동지들, 또 우리 동지들 주변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이웃들 다 연락해가지고 모시고 오셔야 돼요. 드디어 우리 공화당이 6월 5일 금요일 집회의 첫 성을 오랜만에 띄워놓습니다.
내일 중요한 게 뭐냐? 내일 몇 명이 모였는지, 몇 명의 당원 동지들과 국민이 조원진을 응원하고 우리 공화당을 응원하고 김정은 사진을 태우고 인공기를 태운 거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지를 이놈들은 지켜볼 겁니다. 내일 그거를 항의하고 반대하는 국민들이 몇 명이 없다, 이렇게 판단되면 조원진 대표는 법정 구속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뭐 상식에 벗어난 일을 많이 하잖아요. 집행유예나 벌금이 아니라 법정 구속을 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오셨다 하면은 소요 내지는 막말로 서초동 법원을, 서울지방법원을 넘어갈지도 모르는 그런 사태가 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면은 그 판단과 재판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재판이 정상적인 모든 언론기관의 보도자료를 뿌리고 우리가 기자회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를 씌운 거잖아요. 올가미를 씌우고 거짓의 늪에 빠뜨리고 모함을 해가지고 지금 만들어진 재판 아니겠습니까? 왜 2년 전에 벌어진 일을 이제 와서야 원외 정당이 되고 힘없는 우리 공화당에 이제 그러한 행동과 탄압을 하기 시작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얘들이 생각하는 마지막에 무서운 강한 야당은 우리 공화당이고 이 보수 우파를 끌어갈 마지막 지도자는 조원진이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차해서 내일 조원진을 지지하고 우리 공화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지 않다 하면은 분명히 법정 구속도 가능하다 봅니다. 지금 모든 부정선거에 나가시는 분들, 뭐 윤미향이 건에 나가시는 분들, 여기저기 다니시는 보수파 국민들, 내일 오후 1시만큼은 서울지방법원 앞 조원진 1심 공판에 앞선 집회에 모두 참석하셔야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보수 우파 탄압을 위한 시발점이고 첫 포송을 때리는 거예요. 너희 앞으로 이렇게 하면 조원진처럼 쳐넣겠다. 너희 앞으로 부정선거 집회하면 우리 공화당처럼 해산시키겠다. 니들이 몇 명 안 모이는데 그거 못할 것 같냐? 미국 봐라, 추리탄 쏜다. 중국 봐라, 다 잡아간다. 우리 자유대한민국도 종북 좌파가 다 장악했으니까 너희들 한두 명 잡아가고 진짜 머리를 옛날 시대에 백골단이 와서 머리를 뽀개는 그러한 것도 재발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강하게 항의하고 대항해야 그 다음에 약합니다. 처음에 대충 하면은 기세에 눌려서 다시 우리가 우리의 힘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내일 13시 서울지방법원 조원진 대표 1심 재판, 이것은 개인의 재판이고 우리 공화당의 재판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보수 우파를 탄압하기 위한 출발점에 얘네들이 총성을 울리는 순간이다. 주변에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부정선거 윤미향의 건 하루쯤 쉬고 내일만큼은 전부 다 서울지방법원 1시에 모이자.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그 보수 우파들도. 안정권이도 오고 김상진이도 오고 고성국이도 오고 뭐 가세현도 오고 다 와서 같이 항의 집회를 해야 됩니다. 조원진이 무너지면, 우리 공화당이 무너지면 이 사람들한테도 다 같은 방법으로 탄압이 들어갑니다. 같은 말을 자꾸 반복합니다. 동지님들. 우파승리TV는 한 길, 외길, 정확한 정도의 길만 갑니다. 요즘 방송에서 이상한 장애와 탄압과 강제 삭제되는 영상들이 자꾸 발생을 합니다. 그래도 한 길을 갑니다. 이래봤자 저는 뭐 구속까지 저희 가겠어요? 벌금 정도 맞거나 영상 방송 중단되겠죠. 내일이 중요합니다. 내일 6월 5일 서울지방법원. 다 아시죠? 교대역
10번 출구로 나오시면 됩니다. 우파 승리 TV는 1시간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이런저런 얘기하신 분들, 위기의식 느끼시는 분들 모두 연락해서 모시고 나오십시오. 내일 집회, 내일 금요일 13시 서울지방법원 앞 조원진 대표 1심 재판에 항의하는 집회. 이것은 누구 개인의 일이 아니라 자유대한민국 보수우파의 탄압의 출발점이다. 처음에 막아야 된다. 이렇게 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내일 서울지방법원 앞 13시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